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간만에 뵙습니다. 네, 조명과 뭔가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저의 집으로 돌아와서 찍는 영상입니다. 사실 좀 먼 길이었어요. 한국에서부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에 와서 암스테르담에서 하루 자고 그 공항 근처에 정말 잠만 잘하고 있는 이비스 체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정말 잠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짐을 다 싸들고 나와서 기차를 타고 브뤼셀로 온 다음에 브뤼셀 센트럴역에서 그 별 탈이 없었다면 그냥 5번을 타고서 이제 지하철 5번을 타고 오면 되는데 5호선.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내셔널 스트라이크가 있는 날이라서 지하철이요. 1호선 빼고서는 전부 다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호선을 타고서 1호선의 거의 종점이라고 하는 그 종점 거의 종점까지 가면은 이제 버스며 이제 트램이며 많은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이는데 네, 거기서 다시 저희 집 근처로 가는 트램을 타고서 평소보다 약 한 1.5배 정도 더 걸려서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약간 정신 회복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네, 한글날이라서 한글로 한번 일기를 써볼까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뭐 잘 써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기에 약간 권태기가 온다고 하죠. 다꾸에도 권태기가 있고 일기를 쓰는 것에도 권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무슨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글날이 다가기 전에 한번 한글로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른 언어로 일기를 쓸 줄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오늘은 한글을 많이 쓰면 좋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니 여러분들의 다이어리 페이지에다가도 2023년의 한글날의 흔적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일기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그냥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만년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중국산 만년필들을 대거 구매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한국산 만년필을 사도 모자랄 판에 중국산을 사셨다고요? 라고 하시면, 네. 그 진하오 같은 그런 저렴한 브랜드도 유럽까지 건너오면 가격이 되게 뻥튀기가 돼서 비싸져가지고요. 한국에서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가격으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 펠리칸의 M200의 신규 색상을 살까? 파스텔 블루. 여러분들께는 더 이상 신규가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직 신규인 네, 그 색상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살 바엔 만년필을 여러 자루를 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여러 자루의 만년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자루의 중국산 만년필들을 종종 보여드리게 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총평은 뽑기가 잘 되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것이 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오늘 일기 쓰면서 함께 보여드릴 만년필은요. 문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캠리스 만년필입니다. 사실 뭐 캠리스 만년필 하면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데시모라든가 비싸고 유명하고 질 좋기로 소문난 그런 만년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캠리스라는 것 자체에 약간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던 그런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살짝 거부감이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딸깍이는 요 느낌은 볼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 만년필을 제가 써보니까 느끼는 바는
캠리스 쓰는 이유가 있다. 확실히 편하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단점은 캠리스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구매한 게 저렴한 중국산 만년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만년필이 무거워집니다. 안에 약간 조금 무게가 있는 스프링이나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무게가 있어서 만년필 자체가 되게 묵직해요. 그래서 뭐 캠리스라는 게 가져다주는 그런 편리성하고 이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난 요 약간 묵직한 느낌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결국에 휴대용 만년필로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말이지 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갈릴 네, 그런 만년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한 점은요. 이 만년필의 특이한 점은 이 클립이 보통 만년필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만년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 네, 이 클립을 전후로 해서 붙잡아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이 흔들리지 않아서 좋다, 뭐 그립감이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 자신만의 그립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선호하는 각도가 있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 이렇게 클립 선이 여러분의 손을 방해한다고 네,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EF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색상만 선택할 수 있었고 만년필 닙 같은 경우는 그냥 F닙으로 고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EF닙입니다만은 F닙으로 고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립 뽑기가 잘 된 아주 준수한 축에 속하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만년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만약에 립 뽑기가 안 좋은 그런 만년필을 받으시게 되면 말짱 도루묵 꽝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기는 또 어렵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클립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방해하고 있다 혹은 받쳐주고 있다라는 장단점과 네, 캠립스라는 것이 조금 보수적인 만년필 유저들한테는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성분들 쓰시기에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중심이라서 살짝 저중심? 아닌가? 무게감이 여기 있어요. 이 뭉툭한 데가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조금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가야 돼서 쥐는 손에 그래서 좀 약간 피로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립 뽑기가 워낙에 잘 돼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산 중국산 만년필 여러 자루 중에서 가장 탑급으로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잉크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잉크 중에 네, 시리비리라고 하는 잉크를 넣어줬는데요. 레이니 그레이 컬러라서 여기 살짝 보시면 눈이 삐었나? 아, 네. 이게 제가 눈이 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짝 초록기가 섞인 그런 네, 회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첫 만년필이라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골랐고 그나마 괜찮은 친구로 시작을 해보았어요. 나중에 가면은 막 마감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국산 만년필을 구매하시게 됐을 때 항상 이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들쭉날쭉이 정말 정말 심하고, 그리고 니 뽑기도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닌 게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물론 그만큼을 감수할 만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 그렇죠 라고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펜을 막 이거를 막 저렴한 펜을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그러면 펠리칸 하나 한자로 사는 것만큼의 돈을 결국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다가 결국엔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제가 산 만년필을 좀 보시고 거기서 나는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만 추려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만년필 구매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중국산 만년필 구매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조금 많이 해봤고요. 근데 하나 조금 제가 이 만년필 수입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를 고르는 기준이 검수를 해주냐 아니냐, 그거를 조금 약간 보고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검수를 해주는 곳에서 사고 싶었고요. 닙 같은 거라든지 아무튼 만년필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구매한 그런 사이트는 최저가 사이트는 아니고요. 네, 근데 다 제 돈 주고 샀어요. 포인트 먹이고 500원 할인 받고 그래서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저는 여기서의 구매 경험이 꽤 괜찮았고 닙도 한 70%는 괜찮은 닙으로 왔는데요. 네, 70%. 30%는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70%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게 돼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네, 진짜 미사여구가 길었다. 세종대왕님이 분노하시겠어요. 한글로 일기 쓰겠다고 앉아놓고 중국 만년필 얘기만 벌써 12분째야.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맨의 캠리스 만년필은 굉장히 성공적인 구매였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세종대왕님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스프링은 앞쪽에 있는데 위에 있나? 네, 앞쪽에 있어요. 빠져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컨버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컨버터 혹은 카트리지를 여기다 끼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철로 된 요 친구가 만년필 무게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야속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무거운 만년필을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진하오나 이런 만년필들이 썩 그렇게 막 실사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만년필이 다 굉장히 크기가 크더라고요. 네, 뭔가 약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카피한 브랜드의 퀄리티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크기를 키워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구현을 똑같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보이는 그런 만년필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맨이라는 브랜드가 이게 뭘 따라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만년필 제가 구매하고 나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잉크 충전 방식과 만년필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뭐 만년필 브랜드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베이 같은 데서 막 옛날 만년필을 사거나, 혹은 중형기나 고급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만년필을
신기한 충전 방식을 아주 저렴하게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이 명확해서, 장단이 명확하고 저렴한 가격이 아주 확실한 장점에 들어가 있지만, 확실한 단점으로는 퀄리티가 정말 편차가 크다는 거, 네, 그게 확실한 단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날에 일기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날이라는 걸 밝혀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2023년의 한글날을 맨 처음에 적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토모 에리버지입니다. 토모 에리버지인데 저는 그 굿 잉크 프레션이라고 하는 스페인 브랜드의 노트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다 그게 그거죠. 종이가 토모 에리버인데 재본 방식과 디자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이는 토모 에리버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 펜이 정말 제 이 쥐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야 편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클립이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정하는 데는 좋나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한 반바닥 정도 썼는데 일단 중간에 뭐 손기름 때문에 잉크가 끊기거나 잉크가 겉돌거나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쥐는 방법하고 이 클립이 있는 부분하고가 조금 달라서 이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손이 비틀린 느낌이 들어요. 그 요거 딱 요만큼 썼다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일기는 마저 저 혼자 더 쓰도록 하겠고요. 네. 무슨 얘기를 썼는지 제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이라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그냥 외국에 나와 사는 입장에서 한글날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식견이 좁아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벨기에라는 나라는 네덜란드어랑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를 정말 정말 마치 그 한국이 38선으로 딱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남북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가까운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랑 가까운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써요. 근데 굉장히 서로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벨기에라는 나라 밑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옛날에 그 도시국가 같은 개념으로다가 우린 다른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도 또 따로 있고 각 언어별로,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1년 365일 학교에 이제 휴일 같은 거를 정해 놓잖아요. 근데 그게 프랑스어권이랑 네덜란드어권이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어권에 있는 학교와 프랑스어권에 있는 학교가 서로 휴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엄마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프랑스어권에 있는 회사인데 아이는 네덜란드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이게 아이가 휴일이라서 집에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엄마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인데요. 한때는 이 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여러 언어를 같이 한꺼번에 같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에 가면 이 벨기에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고, 네덜란드어 쓰는 나라에 가도 말을 할 수 있고, 보통 영어도 배우기 때문에 영어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개 국어를 그냥 정말 숫자로 판단했을 때 3개 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 진짜 한국어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프랑스어를 조금 배워놨더니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마트가 프랑스어권에 있던 마트를 가다가 네덜란드어권에 있는 마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마트 그 표지판에 네덜란드어로 써져 있으니까. 물론 그 물건을 집어들어서 그 뒤에를 보면 프랑스어로도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은 세제, 이것은 뭐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이렇게 딱딱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어를 그나마 기껏 마트 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배워놨더니 이제 네덜란드어권을 쓰는 마트에 가서는 이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크리스마스 이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여기저기 도시에서 열리는데, 근데 네덜란드권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네덜란드어 라디오가 엄청 크게 나오고요. 프랑스어권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프랑스어로 샬라샬라 하는 라디오가 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두 개의 도시를 다 방문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나라가 맞나? 내가 프랑스어권에 가면은 프랑스어로 뭐 주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네덜란드어권에 가면은 프랑스어를 쓰는 것보다는 영어를 쓰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언어가 사람의 사고의 근간인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분열된 나라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인력 낭비, 자원 낭비가 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표지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그냥 한국어 쓰고 뭐 영어, 이케아 영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지만 얘네는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렇게 세 개를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자존심 싸움이라서 프랑스어 지역에 가면 프랑스어를 위에다 쓰고 그 밑에 네덜란드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써요. 근데 네덜란드어권에 가면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써요. 그리고 기차 안내하시는 분, 네, 기차 이제 어디 어디 역입니다 이거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벨기에 기차니까 당연히 벨기에를 가로지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권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기차라고 칩시다. 이 기차가 근데 남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도착 지점은 북쪽일 거 아니에요? 거긴 네덜란드어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차가 달리다가 어느 지역에 딱 멈춰 서는데 근데 그 지역에 멈춰서서 이번 역은 메헬렌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해주겠죠 보통. 근데 얘네는 메헬렌이 만약에 프랑스어권에 속한 지역이면 이 역은 메헬렌입니다를 프랑스어로 말해주고 네덜란드어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메헬렌이 근데 여러분 메헬렌은 프랑스어권이 아닌 것 같아요. 메헬렌은 네덜란드어권인 것 같아요. 네, 헷갈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 아예 바꿔버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 몽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프랑스어권이긴 한데 그냥 뒤집어 보면 몽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몽스가 만약에 네덜란드어권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역은 몽스입니다를 네덜란드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했다가 컴플레인을 받았대요.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고 이거를 다 벨기에 그 SNCB에서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것도 다 언어마다 해줘야 되는데 순서를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벨기에 사람들은 말을 하죠. 이것은 바로 멀티쿨투렐이다. 그래서 멀티컬처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냥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네, 표지판에 페인트 낭비, 다 가타부타 다 낭비로 네,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재미는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아예 나뉜 나라에서 사는 게 재미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내내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살짝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러지 않으니까 한국은 서울에 있어도 대전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다 한국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한글날을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한글날 오늘 드디어 네, 월요일 날 드디어 프랑스어 어학원을 다시 나가거든요.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있고 할 텐데 하나 조금 제가 좀 걱정인 건 제가 아직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지라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만은 그건 또 아마 갔다 오면 해결이 될 테니 네, 가서 부딪혀보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만약에 다꾸가 조금 침체되어 있다
혹은 내 일기가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 혹은 만년필을 샀는데 만년필을 한 번도 안 써보고 있다, 혹은 잉크를 샀는데 잉크가 놀고 있다 라고 하면은 한글날에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글로 된 가사, 한글로 된 시, 한글로 된 글, 한글로 된 일기, 한글로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써내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러면 제 생각을 마저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글날 보내시고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